현감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봉석은 그 침묵 속에서 현감의 숨소리를 들었지요. 고르지 않았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무언가를 결정하려는 사람의 숨소리였지요.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봉석에게는 들렸지요. 현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찌 이방을 당장 잡아들일 수 있겠느냐. 최 판사는 이 고을에서 20년을 산 분이다. 내가 부임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봉석이 말하였지요. 현감 어른, 그러면 오늘 밤 술만 드시지 마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소인이 증거를 만들겠습니다. 장님이 어찌 증거를 만든단 말이냐? 봉석이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소인의 귀가 있습니다. 현감이 낮게 웃었습니다. 차갑지는 않았지요. 다만 믿기 어렵다는 웃음이었습니다. 봉석이 말을 이었지요. 현감 어른,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말해라. 어르신께서 세곡 횡령아전을 직접 곤장 치신 것이 사실이옵니까? 현감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봉석이 계속하였지요. 그 일 뒤로 관아 안에서 현감 어른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생겼을 것이옵니다. 이방 김달수도 그 중 하나이지요. 그것을 어찌 아느냐? 장터에서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이다. 현감 어른이 공정하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소인은 생각하였지요. 공정한 사람이 이 고을에 있으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현감의 숨소리가 잠시 변하였습니다. 봉석의 귀가 그것을 들었지요. 놀람과 무언가 흔들리는 것이 섞인 숨소리였습니다. 좋다. 오늘 밤 술은 마시지 않겠다. 그러나 봉석아. 예, 현감 어른. 이 일이 만약 헛소문이거든 너를 관아 담장 밖으로 내치겠다. 받겠습니다. 봉석이 고개를 숙였지요. 현감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러가라. 두 사람이 관아를 나왔지요. 점순이 봉석의 팔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들어주었소. 반만 들어주었소. 그래도 오늘 밤 술은 안 드신다 하지 않소. 봉석이 걸음을 옮기며 말하였지요. 그것으로 오늘 밤은 넘길 수 있소. 그러나 증거가 없으면 내일도 위험하오. 증거를 어찌 만들 생각이오? 봉석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방 김달수가 오늘 밤 현감의 술의 독을 타려 할 것이오. 그렇겠지요. 현감이 쓰러지지 않으면 이방은 당황할 것이오. 그리고 틀림없이 최 판사에게 달려갈 것이오. 점순이 봉석의 말을 이해하였습니다. 그 둘이 만나는 것을 봐야겠군. 그렇소.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다면 증거가 되오. 위험하지 않소. 봉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점순이 다시 물었지요. 위험하지 않소. 위험하오. 봉석이 솔직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따라가겠소. 안 됩니다. 왜요? 봉석이 천천히 말하였지요. 나는 눈이 없소. 들키더라도 도망칠 수 없소. 점순 씨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소. 점순이 봉석의 팔을 더 꼭 잡았습니다. 악사 양반 혼자 어찌 간단 말이오. 천천히 가면 됩니다. 귀만 있으면 되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 냄새가 났지요. 점순이 먼저 말하였습니다. 같이 가겠소.
내가 눈이 되고 악사 양반이 귀가 되면 되는 것 아니오. 봉석이 고개를 저었지요. 안 됩니다. 악사 양반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것이 더 안전하오. 내가 있으면 방향을 잡을 수 있소. 혼자라면 벽에 부딪히기 십상이오. 봉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지요. 아이는요, 이웃집 안악에게 맡기겠소. 봉석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위험해지면 먼저 도망가시오. 나는 신경 쓰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점순의 목소리가 단단하였지요. 봉석은 그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오래 품어온 것이 터져나오는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던 것이 드러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밤이 되었지요. 점순이 아이를 이웃집 안악에게 맡기고 왔습니다. 주막 앞에서 봉석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이는요, 괜찮소. 잘 자고 있었소. 두 사람이 관아 쪽으로 걸었습니다. 어두운 길이었지요. 점순이 봉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봉석이 낮게 말하였지요. 오늘 밤 위험해지면 반드시 먼저 가시오. 또 그 말이오. 부탁이오. 점순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악사 양반은요? 나는 어떻게든 되겠지요. 어떻게든이라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오. 봉석이 웃었습니다. 그리 자주 없는 웃음이었지요. 점순도 웃었습니다. 어두운 길이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지요.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지요. 두 사람은 관아 담장 밖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봉석은 담장의 등을 기대었지요. 점순이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관아 안이 조용하오? 봉석이 낮게 물었지요. 불빛이 몇 군데 있소. 포졸들이 있는 것 같소. 이 방방에도 불이 켜져 있소. 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쪽 행랑채 같소. 불이 켜져 있소. 봉석이 관아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 풀벌레 소리. 그 사이로 관아 안의 소리들이 들어왔지요. 포졸이 발걸음을 옮기는 소리. 빗장 내리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방 안에서 서성이는 소리. 불규칙하게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였지요. 봉석은 그 발소리를 알아챘습니다. 오른발이 왼발보다 무겁게 내딛는 걸음이었지요. 이방 김달수였습니다. 초조한 것이었습니다. 현감이 쓰러지지 않자 불안해진 것이었지요.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관아 안이 점점 조용해졌지요. 포졸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방방의 불빛이 꺼졌지요. 점순이 말하였습니다. 불이 꺼졌소. 문이 열리오? 잠깐만. 문이 열리는 것 같소. 누군가 나오고 있소. 봉석이 숨을 죽였지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른발이 무거운 걸음이었지요. 담장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쪽문 쪽으로 가고 있소. 점순이 낮게 말하였지요. 봉석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따라가야 하오. 두 사람이 담장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지요. 점순이 봉석의 팔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봉석의 귀는 이방의 발소리를 놓치지 않았지요. 이방 김달수가 관아 쪽문으로 나와 고을 안길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지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있었지요. 봉석에게는 달이 없어도 어둠이었고 있어도 어둠이었습니다. 다만 발소리만 들었지요. 이방의 발소리.
빠르게 걸었습니다. 초조함이 담긴 걸음이었지요. 고을 어귀 쪽으로 빠지는 길이었습니다. 점순이 말하였지요. 이쪽은 부자들이 사는 골목이요. 최 판사 댁이 이쪽이요? 그런 것 같소. 이방의 발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육중한 대문 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이방이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 봉석이 점순에게 말하였지요. 담장 옆으로 가야 하오. 높은 담장이요. 소리가 들리겠소. 들어야 하오. 두 사람이 담장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봉석이 담장에 귀를 기울였지요. 담장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였지요. 어찌 된 것이냐? 최 판사의 목소리일 것이었습니다. 이방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현감이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 굵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누군가 눈치챈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늘 술을 안 드신 것일 수도. 그럴 리가 없다. 보름 전날에는 반드시 혼자 술을 마신다더니. 봉석의 귀가 그 목소리를 새기었지요.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조급함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그 조급함 뒤에 오래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창고 뒤에서 들었던 목소리. 봉석의 기억 속 목소리와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요. 20년이 흘렀으니까요. 그러나 같은 결이었습니다. 저음에서 조금 달라지는 방식. 말끝을 짧게 끊는 습관. 봉석이 20년 동안 기억해온 그 목소리였지요. 봉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이 없어도 눈물은 흘렀지요. 12살 그날 밤 불길 속에서 아비를 찾아 뛰어들었을 때도 이런 눈물이었습니다. 뜨거웠지요. 봉석은 담장에 손을 짚었습니다. 돌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올라왔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20년이었지요. 고울고울을 떠돌며 찾아 헤매던 목소리가 이 담장 너머에 있었습니다. 봉석은 잠시 눈을 감았지요. 눈이 없으니 감아도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아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봉석아, 검은 고는 귀로 치는 것이다. 아비가 가르쳐 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20년 동안 봉석 곁에 있었지요. 봉석은 담장에서 손을 뗐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지요. 담장 너머에서 최 판사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지요. 내일 밤에 다시 시도해라. 하오나 현감이 이미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경계한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술이 아니라 음식에 타라. 음식에는 어렵습니다. 현감이 혼자 드시는 것이 술뿐이라. 그렇다면 술잔에 미리 발라두어라. 술을 따르기 전에 이방의 발소리가 조금 움직였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날이 뭐냐? 관아에서 이방한테 고발장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 누군가 현감을 찾아왔다 하였습니다. 누구냐? 장님 악사라 하더이다. 봉석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장님 악사. 예. 현감이 만나 주었다 하였습니다. 그 장님 악사가 뭘 알겠느냐?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래도 쓸데없는 걱정이라 하였다. 최 판사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내리눌렀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었지요. 봉석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최 판사도 알고 있었지요. 장님 악사라는 존재가 신경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봉석에게 확신이 되었지요. 자신이 들은 것이 맞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봉석은 담장에서 몸을 뗐지요. 들었소. 점순이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다 들었소. 저 목소리가 20년 전 그 사람이요? 봉석이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소.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점순이 말하였습니다. 찾았군. 그 말이 짧고 단단하였습니다. 봉석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은 담장 옆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봉석의 귀에는 최 판사의 집에서 여전히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보다 옆에 있는 점순의 숨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그 골목을 빠져나오려는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판사 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였지요. 누구냐? 청지기로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밤에 대문 앞을 어슬렁거리는 게 누구냐? 봉석이 몸을 굳혔지요. 점순이 봉석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두 사람이 골목 어둠 속으로 몸을 붙였지요.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청지기가 손에 횃불을 들고 있는 것 같았지요. 빛이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었지요. 점순이 봉석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골목이 꺾이요. 봉석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점순이 봉석의 손을 잡고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지요. 두 사람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벽에 붙었습니다. 청지기의 발소리가 멈추었지요. 횃불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양이였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벽에 붙어 숨을 죽였지요. 점순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석의 손도 떨렸지요. 한참이 지나서야 두 사람은 천천히 그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주막 쪽으로 향하였지요.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봉석의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지요. 들킬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들키지 않았습니다. 점순의 손이 아직도 봉석의 팔을 잡고 있었지요.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봉석도 말하지 않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동안 걸었습니다. 봉석의 귀에는 두 가지 소리가 남아 있었지요. 최 판사의 목소리와 점순의 손이 떨리던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상하게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주막 어귀에 이르러 점순이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요? 봉석이 대답하였지요. 내일 아침 관하로 가야 하오. 현감이 들어줄까요? 들어야 하오. 들어주지 않으면? 봉석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들어줄 것이오. 어찌 그리 확신하오? 봉석이 말하였지요. 현감 어른도 알고 있소. 오늘 밤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하려 하였다는 것을. 술을 안 드신 것이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요. 점순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봉석이 말을 이었지요. 그리고 오늘 밤 들은 것을 전하면 현감이 움직일 것이요. 내일 밤 음식에 타겠다는 것과 술잔에 미리 바른다는 것까지 들었으니까요. 그것이 증거가 되겠소. 증거라기보다는 계기가 되겠지요. 현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점순이 한동안 생각하였습니다. 이방 김달수가 내일 술잔에 무언가를 바른다면 그것을 현장에서 잡아야 하는 것이요. 그렇소. 그러려면 현감이 믿어야 하오. 예. 믿어줄까요?
봉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없으니 하늘을 볼 수 없었지만 고개를 들었지요. 믿어야 하오. 나는 2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점순이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알겠소. 내일 아침 같이 가지요. 봉석이 고개를 숙였지요. 감사하오. 감사는 이제 그만하시오. 점순이 일어서려다 잠시 멈추었습니다. 악사 양반. 예. 오늘 밤 아이를 이웃집에 맡겼는데 아이가 물었소. 검은고 아저씨는 어디 갔냐고. 봉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아이가 악사 양반 검은고 소리를 좋아하오. 내가 뜯어줘도 그리 잘 잠들지 않는데 악사 양반이 뜯으면 금방 잠드오. 봉석이 조용히 웃었지요. 귀가 예민한 아이인가 보오. 점순이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나가면서 말하였지요. 내일 일 잘 끝납시다. 문이 닫혔습니다. 봉석은 그 목소리 속에 담긴 것을 들었지요. 말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봉석의 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지요. 그러나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먼저였지요.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봉석이 방에 앉아 검은고를 손으로 가만히 짚었지요. 오늘 밤 들은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 20년 전 창고 뒤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의 결. 봉석은 그 목소리를 이제 알았지요. 최 판사였습니다. 20년 전 아비의 죽음을 지시한 자. 그 자가 지금도 살아서 같은 고을에 있었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봉석은 검은고 줄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아비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 몇 살이었을까? 봉석보다 30살쯤 더 많았으니 60이 넘었겠지요. 그 나이라면 아직 검은고를 가르쳐 줄 수 있었겠지요. 봉석이 모르는 가락도 많이 있을 텐데. 봉석은 검은고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아비에게 배운 그 자장가 가락이었지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악사 양반, 자오? 점순이었지요. 들어오시오. 문이 열리고 점순이 들어왔습니다. 방에 앉았지요. 한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봉석이 검은고를 낮게 뜯었지요. 점순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까 장터에서 뜯던 가락이요. 봉석이 말하였지요. 아비에게 배운 것이요. 아비를 많이 그리워하오? 봉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이었지요. 점순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내일 일이 잘 되면 어찌 할 것이오? 어찌 되겠소? 최 판사가 잡히겠지요. 이방도 그렇겠지요. 그 다음에는요? 봉석이 검은고 줄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다음은 생각해 본 적이 없소. 없소. 20년을 이것만 생각하며 살아왔소. 그 앞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몰랐지요. 점순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석도 말하지 않았지요. 검은고 소리만 낮게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 점순이 말하였지요. 악사 양반, 왜 그러시오? 그 앞이 생기면 어떻겠소? 봉석의 손이 검은고 줄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점순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러웠지요. 오래 생각한 말을 처음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봉석은 그 목소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일이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지요. 봉석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점순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하였지요. 알겠소.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문이 닫혔지요. 봉석은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고를 다시 뜯었지요. 내일이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것이 내일이었지요. 최 판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방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일 음식에 독을 타겠다는 것도 들었지요. 봉석의 귀에는 그 모든 것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으로 본 것은 없었지요. 그러나 귀로 들은 것은 충분하였습니다. 충분하지 않더라도 봉석에게는 이것뿐이었지요. 이것으로 해야 하였습니다.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었습니다. 봉석은 검은고를 내려놓았지요. 그리고 누웠습니다. 눈이 없으니 눈을 감아도 어둠이었지요. 그러나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귓속에 목소리들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아비를 죽인 자의 목소리, 그리고 점순의 목소리, 두 목소리가 이상하게 함께 있었지요. 봉석은 생각하였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떠돌며 찾아다닌 것이 아비를 죽인 자였지요. 그 목소리를 찾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찾고 나니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였지요. 20년 뒤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점순이 물었습니다. 그 앞이 생기면 어떻겠소? 봉석은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지요. 내일 일이 끝나면 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말해야 할 것이었지요. 하지만 내일 일이 끝나지 않으면 봉석은 그 생각을 거두었습니다. 끝내야 하였지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끝내야 하였지요. 검은고 소리가 방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비에게 배운 그 자장가 가락이었지요. 봉석이 속으로 그 가락을 흥얼거렸습니다. 눈이 없으니 눈을 감아도 어둠이었지요. 그러나 오늘 밤만큼은 그 어둠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비를 죽인 자의 목소리를 들었지요. 내일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가야 하였습니다. 20년 만에 봉석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냥 있었지요.